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는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조금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기 위해서 기차에 타서 마스크를 내리고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가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어제 취임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장관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떠한 부분을 가장 강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SBS 임찬종 법조팀 기자가 취임사가 나가는 도중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 한동훈 장관 취임, 법무부와 검찰의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직 검사장 인사 단행 안 됐죠? 예, 근데 뭐 오늘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아마 오늘 오후 늦게, 이미 오후 늦게죠. 지금부터 단행이 되면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 뭐 이미 예상은 다 했겠습니다만. 뭐 이미 어제 저녁 오늘 아침부터 사실상 주요 보직 인사 명단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 언론 보도에 나온 인사 명단의 근거로 비판하는 논평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명단이 대체적으로 사실일 거라고 지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요. 그럼 결국에는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결국 전면 배치되는 게 예상됐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조직에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에 도드라지는 어떤 리더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또 특히 10년, 20년 이상 성장해온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엮여있는 근무연, 여러 가지 친분 이런 걸로 엮여있는 사람들 그룹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런 그룹이 존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룹이 이렇게 과연 정상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때 그거를 조직 구성원 전체가 그래 저건 정상적인 인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또는 인사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판단될 거는 막상 인사가 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좀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할 일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 실질적으로는 검수상축, 검찰 수사권 상당히 축소된 법안이었는데 말이죠. 그 법안을 민주당이 제안할 때부터 늘 했던 이야기가 저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다음에 첫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이 여러 취재를 할 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거의 20분 가까이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쏟아냈던 말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이른바 당시 버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이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와중에서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냐. 야반도주라는 표현 썼죠. 예, 그런 표현도 쓰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제 취임사에 다시 썼다는 부분에 대목에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또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림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는 지금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9월부터 2개의 범죄로 부패와 경제로 축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넉 달이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 됐어요. 검찰 인사 단행해요. 검찰총장도 조금 있으면 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이 넉 달 사이에 혹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공직자 범죄라든가 직권남용 범죄라든가
또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의혹 뭐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 또 어느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광석화처럼 한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일단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건이라는 게 갑자기 끄집어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이미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다 제기됐던 것들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넉 달이란 시한 내에 반드시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취임 시부터 그리고 취임하기 전부터 수사지휘권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행사하지 않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사건을 뭐 수사를 해라 또는 무슨 전 정권 사건을 수사해라 이런 것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지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으로 주요 보직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기관장들 그리고 검찰총장을 누구로 임명하느냐가 보면은 그게 의중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장관은 여러 차례 수사를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공정과 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제1성으로 조치를 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동안 이 증권범죄와 관련된 것이 민생범죄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이런 증권범죄인데 이거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에 이 합동수사단을 폐지를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를 본격적으로 예전 같이 반드시 그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자, 임찬종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에 원래 있었던 건데 바로 오늘 남부지검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뭐 다시 이제 발족한다, 다시 설치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고요. 사실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증권범죄합수단을 완전 폐지했다가 이제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 박범계 장관 시절에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거를 좀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조직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증권범죄합수단은 검사가 직접 검사실에 수사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금감원 직원, 뭐 국세청 직원을 모아놓고 직접 수사를 하는 조직이었고요. 다만 이게 폐지됐다가 박범계 장관이 부활시켰던 협력단은 그런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조직은 이른바 형사소송법적 언어로는 사법경찰관을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그거를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검사가 이거를 지휘하는 형태로 이 협력단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만 협력단으로 해도 이게 증권범죄는 수사의 특성상 굉장히 내밀한 수사정보 협조라든가 내부 고발자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법 그 법률적인 기술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신속한 수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한계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일 먼저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을 했고 오늘 곧바로 설치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사랑 수사관들 어떻게 보강을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 검찰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미 취임사 두 대목을 들어보셨는데 말이죠. 장성철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봐요. 취임사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칙, 예. 법무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앵커께서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부당한 외풍을 차단하겠다. 이것은 정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가장 간단한 언어로 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 꼭 약속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본인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친한 검사들이 주요 요직에 가 있고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적인 그런 수사 지휘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중과 눈치를 살피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을 다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에 있던 분들이 라인과 오티머스 사건 때문에 연루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다면은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잘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합수단에서 제대로 된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장선출 교수가 언급한 이 사건도 다시 증권문제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라임 옵티머스. 지금 당시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됐다는 건 아닌데 예. 충분히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권에 남아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꼭 9월 안에 뭐 해야 된다 이런 시한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범죄합수단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사건들 이렇게 계속 수사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일부 사건은 종결이 안 된 상태로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지금까지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수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기 정관계 로비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체제에서 뭐 수사지휘권은 좀 그렇게 봐요. 그동안 검사 출신들이 다 법무장관 했을 때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한 번뿐이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을 벌써 뭐 여러 차례 한 거죠. 뭐 검사 출신이니까 다 서로 아니까 뭐 전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화로 그냥 그 수사 어떻게 돼가냐 뭐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사지휘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또 하나 세상이 변했어요. 아무리 한동훈 장관 라인의 인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그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도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국민의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기 내부 때문에 고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쉽게 하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물론 생각하면서 아직도 큰 용기가 필요로 하긴 하죠. 그러면서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수사하던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했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부분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취임사를 제가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머리가 잘 정리되어 계신 분이구나. 가치관도 굉장히 균형 있게 정리가 돼 있는 분이구나라고 취임사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좀 약간 감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습은 여기에 사적인 감정을 좀 자제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장관입니다. 장관이면 언어를 상당히 절제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되게끔 쓰시거나 아니면 한쪽 정당의 어떤 반발을 야기하는 언어를 쓰시거나 이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제된 언어로 좀 표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합수단을 다시 만든다? 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있을 때 합수단을 없앤 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도는요. 제도가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운영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을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게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수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수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의혹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좀 신경 써서 만드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법무부 영어 명칭으로 저스티스가 들어간다는, 네. 즉 정의가 들어간다는 점을 한동훈 장관이 각별하게 강조를 했고요.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상당히 한직을 전전할 당시에도 동료들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장관인 저도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이 두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저 부분은 말이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물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임명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취임사 내용 아까 두 분 다 총평을 해 주셨는데 임찬종 기자, 한동훈 장관의 평소 소신과 철학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테니까 여러분들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하라. 뭐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평상시에 많이 구사했던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고요. 다만 저는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가장 기준이 될 법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부터는 가장 사회적 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그룹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 집권 세력이죠. 네, 집권 세력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검찰이 한동훈 장관이 뭐 지난 정권에서 어쨌든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고초를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부터 한동훈 장관의 진정한 시험 때는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권 또는 윤석열 정권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비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그거를 실질적으로도 공청하고 국민들이라던가 야당이 보기에도 공정해 보이는 모습으로 한동훈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것 같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느냐가 그 시험대가 될 것이고 여기서 본인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라는 거는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한 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마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갖게 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세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누구도 내가 이러저러한 혹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힘을 이용해서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검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의혹이 포착이 됐는데
언론에서 제기가 됐는데 그냥 둔다? 절대 이제 못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임찬종 기자? 그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거를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지 만약에 정말 그 외풍이라는 경우 결국 그런 경우의 외풍은 뭐 대통령실로부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외풍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그런 외풍을 막아주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때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본인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부분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임찬용 기자 간단하게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건 잘한 거다. 대통령이 측근을 저렇게 안 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떤 분위기가 더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검찰 내부에서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평가를 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이론이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자기의 측근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는 맞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단행될 인사에서 뭐 주요 보직 그리고 전체 보직 인사에서 과연 너무 측근 그룹 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만 인사가 진행되느냐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후속 인사가 단행되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도 또 임찬용 기자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제창한 노래입니다. 국가기념일에 공식 행사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운동권이 시위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팔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잘 들어보시고 그 의미를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만들어졌던 그 엄혹한 시기에 굴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다. 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꼭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